그날 아침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주방에서 나는 깨어났다. 입안에 스멀스멀 피맛이 번지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기절한 게 아니었다. 또 맞은 거였다. 바닥 타일이 차갑게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끈적이는 피가 고여 있었다. 커피 머신이 딸깍거리며 마무리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리듬이 내게 얼마나 오래 쓰러져 있었는지 세워주는 듯했다. 울지 않았다. 아직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혀 별이 보였다. 검은 천장에 작은 빗점들이 흩어지는 그 순간. 아버지, 박민호 씨는 아침이 늦다고 소리쳤다. 그 목소리가 움직임으로 변하고 손이 무게로 변하고 내 이마가 충격점으로 변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 후의 침묵이 고통보다 더 무서웠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주니까. 심지어 그녀조차. 한국 속담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 하지만 타일에 스민 피는 물보다 지우기 힘들다. 나는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며 일어나려 했다. 방이 빙글빙글 돌았다. 타는 토스트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폭력의 냄새조차 익숙했다. 나를 멈춘 건 상처가 아니었다. 그의 말이었다. 넌 내 딸이 아니야? 그냥 집안일 하는 년일 뿐. 더 심한 모욕도 들었지만 이건 더 날카로웠다. 내 이름을 다시 쓰고 어린 시절을 재구성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한 모든 것 빨래, 요리, 손님 앞에서의 미소 그게 집안일 하는 년으로 무너졌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무급 노동자였다. 서울 같은 도시에서 나 같은 여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도와주기 위해 태어났다. 교회 모임에서 늘 도움이었고 가족 사진에서 배경이었다. 초점이 아니었다. 그냥 소스 섞는 손, 카운터 닦는 손.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때조차 메아리 치는 건 고통이 아니었다. 한 번도 오지 않은 고맙다는 말에 메아리였다. 손님들이 웃는 거실을 청소할 때마다, 어머니가 내 어깨 너머로 다른 사람을 보며 미소 지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려 했고 이번엔 그녀를 봤다. 어머니, 이수진 씨가 문간에 서 있었다. 로브를 단정히 여미고 팔짱을 낀 채 누군가 만든 엉망을 감독하듯. 눈이 커지지 않았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슬리퍼가 천천히 두드리는 소리, 그녀만 들리는 노래에 맞춰 리듬을 지키듯. 입을 벌렸다. 비명을 지르려는 게 아니었다. 소용없으니까. 그냥 이름. 엄마, 그녀의 눈이 깜빡이지 않았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돌처럼 새겨진 채 멀리서 판단할 만큼만 살아 있었다. 고통의 모양이 있다면 그녀의 건 무관심의 실루엣이었다. 전에 봤으니까. 우리 둘 다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더 세게 넘어졌다. 피가 흘렀다. 테이블 모서리였다.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침묵의 무게가 아버지의 손보다 더 짓눌렀다. 내 머리카락 매듭을 풀어주던 여자가 이제 나와 도움 사이의 문턱에 서서 자신의 편을 선택했다. 얼마나 오래 그녀를 쳐다봤는지 모른다. 그녀가 돌아서서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설 때까지만. 소리를 끄려는 듯 그냥 떠났다. 냉장고 옆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손이 찾았다. 화면에 붉은 지문이 번져 내 것뿐이었다. 엄지손가락이 떨렸다. 가슴이 조여왔다. 다이얼 패드 위에 맴돌았다. 부르면 취소할 수 없다. 말하면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말이 떠올랐다. 때린 게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그 아래 진실. 넌 가족이 아니야. 그게 나를 밀쳤다. 번호를 눌렀다. 벨이 3초 울렸다. 차분한
전문적인 여성 목소리. 119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망설이지 않았다. 김지은입니다. 폭행당했어요. 증거 있어요. 그녀는 헐떡이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도움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내가 엉망을 치우는 게 아니었다. 신고 하는 거였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다. 공기가 들어올 듯 5분 문에 비친 내가 보였다. 피투성이 구타당한 하지만 깨어 있었다.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기를 기다렸다. 17살 때 비슷한 걸 시도했다. 멍든 팔, 상담 선생님. 어머니에게 한 전화가 반항적인 딸과 오해된 양육에 대한 눈물 어린 교회 증언으로 끝났다. 그 후유증이 나를 몇 년간 침묵시켰다. 하지만 이번엔 17살이 아니었고 묻는 게 아니었다. 신고였다. 몇 분 후 빨강과 파랑 불빛이 주방 창문을 물들였다. 사이렌 없이 불빛과 노크만. 어머니가 복도 끝에 다시 나타났다. 팔짱 낀 채 입이 움직였다. 너 뭐 한 거야? 두렵거나 놀란 게 아니고 짜증이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 너머를 봤다. 기다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았다. 북소리처럼 맥박쳤다. 천천히 일어났다. 피가 관자놀이에 마르며. 문을 열었다. 배지가 진짜였다. 침묵은 아니었다. 빨강과 파랑 불빛이 주방벽을 물들이는 동안 현관문이 삐걱 열리더니 권위의 무게가 들어왔다. 장화 소리가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더 이상 혼란이 아니었다. 구조, 경계였다. 마침내.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봤다. 50대 중반쯤, 검은 머리 따은데 회색 줄기, 제복 단정, 어깨 고추. 나를 똑바로 봤다. 내려보지 않고, 피하지 않고. 과장된 거예요. 그냥 감정적이에요. 어머니의 첫마디, 카페 투 얼룩 설명하듯 차분했다. 경찰은 움찔하지 않았다. 나도. 일어나 앉아 관자놀이에 피가 엉긴 채 말했다. 감정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부쉈으니까 이 그녀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가 아니라 정말 들었다는 듯. 김 형사, 명패가 빛나며 내 옆에 무릎 꿇고 물었다. 명확히 말할 수 있어요. 네, 처음으로 진실이었다. 뺨 멍을 봤다. 만지지 않고 그냥 봤다. 걸을 수 있어요. 시도할게요. 다른 경찰이 주방을 지나갔다. 아버지가 변명하는 취한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을 뿐이야. 그의 머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듯 김 형사가 소파로 데려가라고 손짓하고 눈맞춤하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다. 차분히, 직설적으로, 과장 없이 사실만. 술 취해서 주방에 왔고 아침이 늦다고 화내고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다. 그녀는 눈 깜빡이지 않고 적었다. USB를 건넸다. 영상 있어요. 숨긴 카메라. 전에 했어요. 김 형사가 말없이 받았다. 다른 경찰이 돌아와 김 형사에게 살짝 고개 끄덕였다. 그게 충분했다. 데려가 우수갑 채워 현장에서. 싸움 없이, 소리 없이 그는 한숨 쉬며 중얼거렸다. 드라마 퀸 나가며.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누군가 마침내 다니오라고 했으니까. 현관문이 닫혔지만 집 공기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탁했다. 벽이 비밀을 다 안 품은 듯 어머니를 찾았다. 벽난로 옆에 서서 팔짱 낀 채 턱 굳힌. 무언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뭐든. 이 가족에게 무슨 짓 한 거야? 속삭였다. 그녀를 봤다. 이제야 가족 걱정. 봤잖아요.
평평하게 말했다. 눈도 깜빡 안 했어요. 그녀 눈이 좁아졌다. 가족한테 경찰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말했다. 당신이 안 부르는 게 문제예요. 구급차가 예상보다 빨리 왔다. 응급요원이 생체 징후 확인, 질문. 짧게 대답했다. 울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뒤에 타고 문 닫히기 직전 그녀가 옆에 슬며시 앉았다. 싫었지만 막지 않았다. 사이렌 없이 불빛만 창문을 스치며 달렸다. 금속 등받이에 기대 하얀 천장을 봤다. 바퀴 아래 도로가 웅웅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 안 하고 앞만 봤다. 허벅지에 손가락 두드리는 리듬, 빵 굽기 기다리거나 손님 오기 기다릴 때처럼.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습관이었다. 그녀를 힐끗 봤다. 저녁에 와인 엎질렀을 때 떠올라. 말없이 걸레건네 내가 하녀처럼. 누가 일으켰든 청소는 내 목 그 테이블. 몇 시간 전 피 흘린 곳 응급실에서 형광등이 모든 그림자를 삼켰다. 간호사들은 효율적이고 친절하지만 멀었다. 더 나쁜 걸 봤다는 듯 거리를 두는 법을 아는? 머리 스캔, 이마 상처 봉합. 이번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 이름, 날짜, 상처 원인. 가정폭력 신고하냐 물으니 눈 맞추고 말했다. 이미 했어요. 새로웠다. 승리처럼 느껴졌다. 어머니가 근처 맴돌며 팔짱 낀 채 지루한 대기실처럼 주변 둘러봤다. 과장하는 애예요. 간호사에게 어떻게 됐냐 물으니. 간호사가 나를 보고 그녀를 보고 다시 나를. 말 없이 말 안 해도 아는 이해. 의사가 들어와 검사. 5분 후 그에게 말했다. 관중 필요 없어요. 공기 필요해요. 그는 고개 끄덕. 부인,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녀는 항의 없이 나갔지만 나를 보며 피해자 놀이 좋아하네라는 눈빛. 되받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몇 시간 지나. 머리 맑아지고 숨 안정되자 병원 침대에 누워 90년대부터 안 바뀐 천장 타일을 봤다. 김 형사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밤새 구금되어 고개 끄덕였다. 감사하지만 피곤. 하지만 오늘 밤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덧붙였다. 그녀를 봤다. 지치고 날것. 내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 안 짓고 애취 안 하고 말했다. 그 전화를 건 순간 이미 했어요. 창문을 봤다. 새벽이 밝아왔다. 분홍과 금빛이 세상을 씻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 이름 없음. 전달된 이메일. 제목 몇 년 전 말했어야 했는데. 한쪽 눈 멍들고 다른 쪽 병원 불빛에 깜빡이며 열었다. 제목이 다 말했다. 몇 년 전 말했어야 했는데. 누군지 추측 안 해도 됐다. 10년 가까이 본 의사, 최 선생. 어머니 방에 있을 때 너무 웃고 나 혼자일 때 덜 웃던. 메시지 안긴 단락, 부드러운 톤, 사과 구조. 하지만 내용 날카로웠다. 내가 의심한 걸 인정했다. 의료 기록 조작. 내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관심 없어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가족 평화를 위해 인시스티드라고 썼다. 평화. 그 단어가 병상 가장자리를 움켜쥐게 했다. 평화는 우리 집 벽지를 바른 거짓말, 깨끗하고 예에 바르고 침묵. 첨부 파일, PDF, 정확하지 않다는 기록 스캔. 손글씨 모르는 양식, 내 서명 비슷하게 통과할 만큼. 한 파일, 손목 멍 들었을 때 보고서. 환자가 세탁 바구니에 걸려 넘어짐, 난 그런 말 안 했다. 그가 잡았어요. 하지만 진실이 편의를 위해 편집됐다. 울지 않았다. 핸드폰 안 던졌다.
화면 어두워질 때까지 다시 읽었다. 폭력보다 위험한 건 잉크로 서명된 침묵. 핸드폰 뒤집어 무릎에 놓았다. 몸이 아팠지만 정신은 몇 년 만에 날카로웠다. 묻힌 기억을 촉발했다. 추수감사절 14살쯤. 교회 손님 왔을 때 내가 테이블보에 빨간 와인 조금 흘렸다. 어머니가 아침에 군대처럼 달인 그거. 그냥 미끄러졌다. 일어나는 일, 그녀가 걸레건네 모두 앞에서 청소하라고. 그날 아침 오빠, 박지훈이 접시 깨뜨렸을 때 이마 키스와 괜찮아, 아기야 속삭임뿐. 나 무릎 꿇고 닦는 동안 목사 부인이 너무 충격받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난 서투르다고 생각했다. 나의 뭔가 우아한 부족. 하지만 이제 알아. 서투른 게 아니었다. 원치 않는 존재였다. 차이가 전부다. 병실 문 두드림. 부드럽게. 간호사가 고개 들이밀고. 누가 만나러 왔어요. 클라우디아래요, 클라우디아. 모르는 이름.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온 여자. 내 머리보다 검은 머리. 즉시 알아보는 눈 바로 앉지 않고 오랜 기다림 끝난 순간처럼 나를 봤다. 난 클라우디아야, 마침내 말했다. 우린 자매일 거야, 이복자매 정확히. 난 이전부터. 우리 아빠, 내 아빠, 어머니 만나기 전에 결혼했어. 재혼할 때 내 어머니가 상기시키는 걸 원치 않았어. 봉투 건넸다. 편지와 옛사진 2툼. 이거 지켰어. 너 볼 수 없게 됐지만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나 열었다. 5살쯤 나, 모르는 뒷마당, 10대 때 이후 안 본 목걸이, 다른 사진, 16살쯤 클라우디아 내 옆 둘 다 같은 목걸이, 미묘하지만 명백. 불편한 여자들에 보이지 않는 유산처럼 가족 선물. 그녀가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클라우디아가 조용히. 고립시키고 불안정하다고 하고 지어낸다고. 사라지게 된 사람들은 목소리를 먼저 잃어 덧붙였다. 2번째 때림처럼 맞았다. 뭐라고 할지 몰랐다. 대신 병상 서랍에서 법률 패드 꺼내 쓰기 시작. 이름, 날짜, 사건, 누가 알았는지, 뭐라고 했는지, 뭐 부정했는지. 이건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었다. 보고서였다. 클라우디아 떠난 후 사진 병상에 펼쳤다. 기억 안 할 얼굴, 회상 안 할 사건. 하지만 내 정신, 불편하고 끈질기고 질문하는 붙잡았다. 새 간호사 들어왔다. 젊음, 24살쯤, 빠른 손, 피곤한 눈 이사 확인, 모니터 조정, 가까이 기대. 말하면 안 되지만 어머니가 오늘 데스크에 6번 전화했어요. 누구 만났는지, 방문자 있었는지 붐질 안 했다. 그냥 치우는 게 아니에요, 말했다. 발자국 지우려는 거예요. 긴장된 것 같아요, 간호사 대답. 좋아요, 말했다. 그녀 떠난 후 최 선생 문서 스캔해 김 형사에게 이메일, 제목, 의료 기록 조작, 지지 파일 첨부 또 다른 목록 시작, 더 이상 보호 안 할 사람들. 제목, 책임 보류. 저녁 식사 전 트레이 복도 굴러. 핸드폰 울림. 이름 없음, 번호만. 문자, 지은아, 꽤 이야기 만들고 있네. 누구 끌어내릴지 조심해 빌궜다. 그런 다음 어머니 변호사에게 전달. 위협처럼. 하지만 읽고 랩탑 닫았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묻힌 이름으로 나를 부른다고 생각했다. 회색 아침, 비 안 오지만 기대하게 하는 무거운 공기. 친구 집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몇 년 안 열어본 외장 드라이브 스크롤. 법정 도움될 것 찾는 중 비디오 파일 거의 건너뛰었다. 이름 없음, 라벨 없음, 숫자 문자열, 2018-0412. 클릭했다. 영상 거칠고 핸드헬드, 바 맞은편에서 찍음,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정적 뚫고 칼처럼. 그녀는 항상 거짓말쟁이야. 왜곡해. 내가 한 건 당연한 거, 아버지, 머리 얇아지고, 더 취함, 크게. 낯선 사람, 둘쯤, 맥주 홀짝이며 웃음. 하지만 기쁨 아니고, 쓰라림 넘침. 피해자라 생각하지만, 그냥 시끄러워. 관심원의 화면 보며 앉아 있었다. 그는 부정 안 했다. 그냥 그의 권리라고 믿었다. 영상 고등학교 친구가 찍음. 그 해쯤 연락 끊김. 한 번 보내려다 용기 잃었나, 아니면 보냈는데 내가 무시했나, 생존이 척하는 줄 알았을 때 울지 않았다. 움찔 안 했다. 새 폴더에 다운로드, 이름 바꿈. 박민호 드러남. 그날 저녁, 오빠 또 전화. 이번엔 피곤함, 지침. 모든 걸 망쳤어 진사 없이. 드러냈어, 물었다. 멈춤. 난 그냥 앞으로 나아가려 해, 내 삶 있어. 물론, 말했다. 하지만 내 지원서로 쌓았잖아, 재치 무시. 거울 봐. 봐, 말했다. 그래서 영수증 지켰어, 끊음. 소리 없이, 침묵. 뭐든 외칠 수 있는 것보다 컸다. 그날 밤, 김 형사 이메일, 제목, 바디캠, 요청 이행. 링크 클릭, 다운로드, 시청. 체포 아침 클릭. 주방, 바닥 내 몸 가장자리, 타일 피 얼룩. 하지만 멈춘 건 목소리. 어머니, 카메라 밖, 차분, 거의 지루. 항상 극적이에요. 감정 발작. 세게 때린 거 아니에요. 멈춤. 경찰 목소리. 안정적 낮음. 그 판단 당신 거 아니에요. 두 번 재생. 고통 아니고 확인 위해. 테이프에, 기록에 다 있었다. 그날 밤 블로그에 수정 클립 게시. 이름 없이, 오디오만, 진실만. 아침에 메시지 쏟아짐. 교회 멤버 하나, 알았어요. 뭐라고 할지 몰랐어요. 전 선생님 하나,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미안해 안 물어봐서 답 안 하고, 스크린샷. 에코 폴더에 저장. 진실은 마이크 필요 없음. 공간만. 그날 밤, 친구 집 예비실을 전쟁실로. 바인더 예상보다 두꺼움. 5탭, 의료, 재정, 사회, 감정, 법적. 각 조각 라미네이트, 바 영상, 바디캠 기록, 모기지 서류, 장학금 사기. 표지펜으로 그들이 지우려 한 이야기 친구 들어와 방 보고 그들이 내가 접을 줄 알았네 대답 안 했다. 필요 없었다. 다음 아침 법률지원사무소로. 대기실 두 의자. 벽 가까이 앉아 맞은편 빈 거 봤다. 중요할 때 안 나타났지만 모든 방에 그림자 남김. 접수원이 이름 불렀다. 김지은 씨, 변호사 준비됐어요. 일어났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법원 문 자동 열림. 하지만 그날 자동 느껴지지 않았다. 바인더 가슴에 안고 숨 천천히 의도적으로. 복도 솔 세정제와 오래된 서류 냄새. 너무 깨끗해 무죄 아니고 너무 깔끔해 정직 아니고. 공연 복장 안 했다. 화장 없음, 진주 없음, 평범 블레이저, 깨끗 플랫, 검은 셔츠 권력 말 안 하고 자비 구걸 안 함. 친구 몇 줄 뒤 갤러리에 맴돌지 않게 멀고 안정되게 가깝게. 차 챙겨온 서모스. 제 안에 고개 저음, 원치 않아서 아니고 입 마르게, 손 비게 필요. 들으려 온 게 아니었다. 기록되려. 방 채워짐. 발 셔플 소리, 변호사 파일 소란, 뒤 여자 재채기. 그들 들어왔다. 어머니와 오빠, 파스텔 포장된 부활절 달걀처럼, 광택, 참회, 연출된 후회. 그녀 연분홍, 그는 연파랑.
뒤 변호사 자만심 포켓 스퀘어처럼. 내 쪽 안 보고 피고석 미끄러짐. 테이블에 사진 앨범. 열기 전 안내용 아름. 미소 스냅샷. 교회 행사, 크리스마스, 내가 문제라는 증거, 프레임 밖으로 나선. 변호사, 개요, 진술, 판사 시작. 어머니 변호사 일어났다. 판사님, 이건 법이 아니라 감정뿐이에요. 제 의뢰인들 객관 증거 부족 주장으로 불공평 타겟, 개인 불안정 겪는 누군가의 감정주도 명예훼손 캠페인 의 판사 노트에서 천천히 올려봄. 그게 법적 주장인가요? 그는 주저. 맥락입니다. 좋아요. 그녀 말했다. 증거로 넘어가요. 일어나 바인더 들고 앞으로. 극적 아니고 사실만. 이건 그들이 지우려 한 이야기예요. 동의 없이 조작된 의료 기록. 나를 공동 서명자로 위조 재용자 양식. 바디캠 영상. 활성 수사 중 어머니가 나 불안정하다 부름. 하나 사진. 오빠 케이크 내 것과 똑같이 디자인. 하나 양식. 내 학업 장학금. 다른 사람으로 재지정 클레임. 오해 아니에요. 말했다. 패턴이에요. 어머니 깜빡 안함. 오빠 내려봄. 이건 법정이 아니었다. 불 켜진 범죄 현장. 몇 시간, 문서가 나 대신 말했다. 날짜, 이름, 서명, 오디오 클립, 각 페이지 라미네이트, 색상 코드, 상호 참조. 끝나자 판사 긴 순간 침묵, 전심을 넘김. 말했다. 이 법원은 재정 왜곡, 감정 조작, 신분 법적 오용 명확 증거 찾음. 이수진 씨와 박지훈 씨 모든 재산 증서 원래 법적 상태로 이전 명령. 앞으로 김지은 이름이나 재정 정보 사용 이 법원 보호 명령 위반. 멈춤. 박민호 씨에 대해 5년 접근 금지 명령 즉시 발행. 어머니 날카롭게 숨 들이킴. 오빠 속삭임 못 들음. 마침내 판사 나에게 직접. 김지은 씨, 여기서 당신 보이지 않아요. 당신 목소리 기록됐어요. 고개 한 번, 그게 유일 움직임 공간. 법원 밖, 공기 포장도로와 꽃가루 냄새. 기자들 연석에 클립보드 독수리처럼. 계속 걸었다. 그들은 나를 각주로 만들었음. 인덱스 다시 썼음. 친구 옆 따라잡음. 낮게 속삭임. 그들이 내가 올 줄 알았네. 집 돌아와 신발 벗고 바인더 책상 놓음. 무게 없듯.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핸드폰 울림. 교회 태그 알림. 촛불 사진 캡션. 교만으로 찢긴 모든 가족 위해 기도해요. 겸손히 이기길. 미소. 치아 없이 피로. 스크린샷. 용서 극장 파일. 침묵은 축하 아니고 부재로 왔다. 판결 읽히고 망치치고 법원 비고 따라온 건 환호나 혼란 아니었다. 아무것도. 부재 전화 없음. 차단 번호 제시도 없음. 대화 문자 없음. 그날 저녁 친구 집 돌아와 바인더 완성 의식처럼 놓음. 태우지 않고 액자 안 하고. 냉장고 위 캐비닛 열고 밀어넣고 문 닫음. 의식 없이 설명 없이 때론 평화 정의에서 아니고 아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필요 안 할 때. 그런 조용. 새롭고 이상하고 무겁고 가벼움. 이메일 청소, 스레드 삭제, 다른 것 아카이브, 옛 교회 친구 메시지 안 읽음, 중요 안함, 읽지 않은 사과 무게 기대 멈추니 무겁지 않음. 날이 매끄러운 돌 위 물처럼 지나감. 울지 않았음. 춤추지 않았음. 걸었음. 어느 오후 옛집 지나감, 영원한 짐 생각했던. 베이지 페인트 벗겨지고 앞 잔디 무성. 비뚤어진 매매 표지 땅에. 어머니 현관 위커 의자에 앉아. 거리 향하지만 안 봄, 눈 붉음. 나 봐도 안 일어났음.
모든 걸 파괴했어, 중얼. 차에서 내려 앞으로 안감 아니에요, 말했다. 성스러운 척 그만둔 거예요, 아무것도. 위로 안함, 그녀에게서 폐쇄 필요 없음. 차 타고 떠남. 친구 집 돌아와 랩탑 열고 진짜 이름으로 쓸 줄 몰랐던 첫 단락 타이핑. 떠나도 온전할 수 있어? 회고록 아니고 고백 아니고 지도였다. 침묵, 죄책감, 인내 미덕 거짓에 대해 씀 친구 말 인용. 폐쇄는 용서 아니야. 잠긴 문과 주머니 열쇠. 잡지 3일 후 게재. 이메일 홍수. 낯선 사람들. 하나, 내 이야기 말했어요. 그 주말 친구 데려간 공원으로. 같은 떡갈나무, 침난 벤치. 그녀 옛 여행 머그에 커피. 앉아 숨 죽은 나무 가지치기 안 돼. 다시 심어야 해. 그녀 말, 노트북에서 말린 꽃 꺼내 벤치 아래. 내 버전 묘비, 드라마 없는 작별. 그날 밤 오빠 전화. 한 번 울린 후 받음. 목소리 부드럽고 공허. 내가 쓴 거 읽었어. 반도 몰랐어. 멈춤, 고르게. 모른 건 내 탓 아니야? 물어보지 않은 탓이야. 그는 변명 안 하고 나 안 누름. 더 말 안 함 끊음. 약속 없음, 사과 없음, 명확만. 다음 아침 우편 확인, 봉투 하나, 반송 주소 없음. 안, 초대장. 김지은 씨를 서울 여성법적 권한 강화 서미대 초대 가족 언급 없음, 배경 요청 없음, 이름만. 처음 누군가 그들에 대해 안 묻고 나 듣고 싶어함. 도시 기억보다 따뜻함. 온도 아니고 사람들 움직임, 바쁘지만 자유, 시끄럽지만 수치 없이 서울 도착, 빌린 여행 가방, 낡은 바인더, 역에서 기다리는 사람 없음. 처음 부재 안 아팠음. 초대됐음. 충분. 호텔 소박. 행사장 헌책방과 타코집 사이, 뒷문 통에 접이의자 캐주얼 정밀 배열 지나감. 프로그램에 내 이름. 김지은, 게스트 스피커. 그게 다 라벨 없음, 한정자 없음, 딸 아니고, 생존자 아니고, 고발자 아니고, 나만. 마이크 건네자, 12포인트 조지아 폰트로 타이핑 프린트 노트 안 씀, 침묵 살던 곳에서 말했다. 내 침묵은 약함 아니야. 전략이야. 전략은 언제 어디서 말할지 결정할 만큼 살게 해. 이름 재할당, 미래 빌림, 가족 이력서처럼 역사 다시 쓰는 방법 말함. 버려진 게 아니라고. 연기된 거라고. 내려오자 박수 기대 안 함, 눈물 얻음. 나이든 여자, 은발 부드러운 손 뻗어 속삭임. 내가 감히 인정 안 한 걸 말해줘서 고마워. 그날 늦게 핸드폰 확인. 헤드라인 깜빡, 전 교회 재무조사, 재정 부정, 사진 흐림, 하지만 자세 아름. 8장, 입 야름, 블레이저 너무 깨끗한 무게. 속삭임. 너 드러낸 게 아니야? 빛 어두피기 그만둔 거야. 이틀 후, 서울로 돌아와 할머니 목걸이 찾으러 잠시. 메인 스트리트에서 오빠봄, 연석 도달 전 건넘. 은행에서 점원, 다이앤시 키 건냄. 하며 조용히. 뭔가 안 맞는 거 모두 알았어요. 너무 예의 바르게 안 말한 거예요. 고개 끄덕. 목걸이 항상 있던데 간단 체인. 참에 새 이니셜 새김. SEM 친구 이름. 큰 소리로 속삭임. 목에 걸음. 서울 돌아와 베이커리 위 스튜디오 아파트로. 식당 없음, 침묵 식사 없음. 지역 여성 쉼터 자원봉사 시작. 매 화요일 수업, 그들이 미쳤다고 할 때 추적 유지 바인더 선반에 닫힌 채 잠기지 않음. 어느 아침, 법률 사무소 전달 편지. 어머니 거, 세 줄, 손글씨. 가족 망쳤어. 언젠가 잃은 걸 이해할 거야?
답 안함. 그날 밤 마지막 블로그 포스트.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너희가 조각 가져갔어? 구멍 되찾았어. 게시. 화면 끄고 스웨터 입고 거리 아래 공원으로. 하늘 라벤더와 금빛 멍 어떻게 보이는지 안 생각. 그냥 걸음. 나중에 알림 핑 모르는 번호. 나 모르지만 모든 걸 읽었어. 이야기할 수 있어? 미소. 어쩌면 이야기 안 끝났나.